사내 벤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컨셉의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개념들로 사내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협의의 의미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제품 개발, 신상품 개발 쪽으로 편향성이 일단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사업부를 별도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요게 사내 벤처로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사내 벤처를 기업 벤처링이라는 개념으로 기업에서 뭔가 도전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조직의 슬림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으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기업 벤처링 방식들을 좀 활용을 해왔습니다. 사내 벤처를 이제 두 개로 좀 보게 된다고 앞서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기업가 정신 얘기할 때 사내 벤처 개념들은 조직으로 연결하는 내부 창업이나 협력 창업이나 외부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 놓는 게 있고, 전략적인 개념의 기업가 정신 개념, 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생산하거나 조직화하거나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또는 신사업을 기획하는 개념들, 어떻게 보면 리뉴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조직화하거나 전략을 재정비하는 개념, 그러면 체질 개설하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벤처링이라는 개념들도 이제 내부와 외부로 나눠질 텐데, 사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과정 안에 뭐 독립으로 자체적으로 빼내는 개념도 있지만 사내 기업, 사내 벤처를 만드는 거에는 이제 벤처링이랑 전략,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나눠져 있고, 또 기업 벤처링으로 가게 되면 내부 벤처링하고 외부 벤처링으로 돼 있을 텐데,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을 직접 하면 내부 기업 벤처링이라고 얘기하고, 별도의 이제 창업센터나 보육 지원 센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엑셀레이터를 운영한다면 S쪽에 가서 이제 인큐베이팅이 되는 거죠. 네,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목적, 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업 다각화가 기본일 겁니다. 좀 다양한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노베이션이나 또 리노베이션 개념들이 필요할 겁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좀 확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좋은 인재들이 몰입감이 계속 떨어지면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 대놓고 사내 벤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인재관리 입장에서 이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유휴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서 이게 구조조정 아니냐 뭐 이런 거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좀 재배치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사업 다각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할 때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전체가 움직이기 좀 불안해질 때,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내벤처를 전면에 한번 배치해보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극대화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내벤처는 소규모 독립적인 조직으로 신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핸들링하는데 훨씬 유연하죠. 플렉시블합니다. 또 비용도 적고 또 빨리 검증해서 답이 안 나오면 피버팅하기가 편하니까요. 또 성공을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실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 지뢰밭이 좀 있구나.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곳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 부분만 알아도
본 사업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본 사업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또는 공정을 바꿔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어서 꼭 성공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도 얻는 것들이 있어서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이유가 매력이 있죠. 조직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 우수 인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업은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탑다운으로 지시사항으로 하는 게 관리 입장에선 편한데, 사내벤처는 기업 내 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화두일 텐데 유휴 인력이에요. 이게 이제 조직이 사업부가 통폐합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럼 잉여가 남게 되고, 또 고령화가 돼 가면서 고경력 직원들 어디다 배치하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팀원으로 가야 되는데 팀장이 훨씬 경력이 짧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직급을 다 지금 수평화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팀장, 리더, 이거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돼서 자연스럽게 젊은 팀장과 같이 고경력 직원이 팀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연공서열처럼 경력과 연륜이 있는 분이 팀장이 되고 밑에 수직으로 돼 있는 구조도 있고, 이게 병행이 돼요. 그래서 리더십으로 막 끌고 가는 보스형 리더 방식도 테스트해보고, 서번트 방식으로 뒤에서 밀어주면서 응용하면서 조언하면서 밀고 가는 방식도 있고, 젊은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리더가 제안을 하면 고경력 직원들이 그걸 빨리 구조화하고 실현을 하는 마이더스 같은 느낌의 구조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의 운영 효율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내벤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내벤처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법인형 또는 사업 제한형으로 구별이 좀 됩니다. 사내벤처가 잘 성공하려면 운대도 잘 맞아야 되고 자원도 잘 공급되고 또 시장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보면 자금 조달, 저 자금이라고 쓰지만 자원이겠죠. 자원을 얼마나 잘 조달하냐, 또 얼마나 차별적인, 또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효율화라는 것들이 깔려 있어서 전략이 얼마나 그럴싸하냐, 또 본사 지원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또 본사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모기업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구조로 또는 수평적인 관계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당연히 구매경제에는 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수익이 생겨야 되니까 본사, 모기업하고의 협력, 콜라보들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성공 요인들을 좀 구별을 하고 있고, 요거는 중소벤처부가 사내벤처를 육성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고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사내벤처 운영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활용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어떨 때 주로 실패할까? 실패의 요인은 무궁무진해요. 핑계도 많고 원인도 직접적인 요인에서 간접적인 요인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한데요. 그나마 좀 수렴이 되는 거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구현의 열정은 있는데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모자랄 때, 자원은 본사에 많은데, 무기업에 많은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게 좀 딸렸을 때, 그러면 이제 속도가 안 나고 지지부진해지고, 아이템을 초반에는 런칭은 했는데 구현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성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일 때도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되는데, 비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비용만 쓰여지고 수익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1,000원인데 판매 제품 가격은 500원이다. 그러면 일단 팔면 팔수록 500원 손해잖아요. 이런 부분들, 비효율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기업체들은 수익이 날 텐데, 대량을 못하고 뭐 수 작업으로 해야 된다던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뭐 이러면 효율성이 안 나오겠죠. 또 사내 벤처에 이제 복잡한 권력 구조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양손잡이 기업 벤처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잡이 모델, 뭐 양손잡이 R&D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내형 벤처하고 전략형 기업가 정신,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별이 되면서 어떨 때는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어떨 때는 지원해주는 플레이어로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어드바이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조직의 한 구성원이면서 다른 조직의 리더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양손잡이 벤처링 개념들이 좀 많아졌고, 기존의 벤처 모델들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잡이 형태를 좀 더 보면, 기존에는 R&D, 연구개발이라는 개념들 다 인하우스에서 하던 것들을 역량을 기반으로 했었다면, 외부에 외부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협상력, 교섭력, 또는 본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서로 딜하는 개념들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D 개념하고 사업 전략 개념하고 이게 두 개가 섞여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손잡이 벤처형이 됩니다. 공식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운영 조직의 특징들을 좀 보면, 양손잡이 조직 운영들은 기존 조직은 당연히 이제 경쟁 전략 개념으로 되어 있죠. 다른 데보다 효율이 좀 높아야 되고, 조금 엣지 있게끔 좀 달라 보이게 차별화 개념들, 그게 결국은 시장이나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신규 이제 양손잡이 형태로 가면 신사업을 개발하거나 또는 좀 특이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고정형으로 왕창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린스타트업 개념으로 빨리 실험해보고 고객의 반응을 조사하는 거. 또 실패해도 얻는 것들이 있죠. 왜 실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게 되는데, 양손잡이 조직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혼용해서 씁니다.